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 경기 카타르와 에콰도르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경기는 카타르가 사실상 완패한 경기였고 스탯을 놓고 봤을 때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카타르가 공격에서 쉽게 풀어내지 못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탯 중에 18개의 클리어만 놓고 봤을 때 카타르가 에콰도르에게 꽤 고전한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카타르가 준비한 전술이 이점도 분명 있었는데 왜 고전하게 되었는지와 수비 구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카타르는 3-5-2 포메이션, 에콰도르는 4-4-2 포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카타르 먼저 보면 3-5-2 형태로 위치할 때 전반전에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쪽에 있는 하템이나 하이도스는 내려와서 도와준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카타르는 후방에서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빌드업은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에콰도르의 4-4-2 수비 시스템은 좁게 형성된 탓인지 윙어가 카타르의 스토퍼를 견제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윙어가 종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카타르가 가져갈 수 있었던 이점과 에콰도르의 문제점은 윙백이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점이었는데요. 카타르의 양쪽에 위치하는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빠지면서 자기를 견제하는 미드필더를 데리고 들어오고 볼 소유한 윙백이 안으로 들어오면 공간도 이미 만들어졌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전환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을 살리지 못하거나 결정적인 패스에서 카타르가 미스가 나오면서 공격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카타르가 공격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앞서 말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3명의 센터백이 위치하고 에콰도르가 4-4-2로 유지될 때 윙어가 앞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나가게 되었을 때 페드로 미구엘이 측면에서 넓게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 카타르가 3-5-2 형태에서 기본적인 빌드업도 자주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내려오면서 에콰도르 선수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는데요. 전방의 공격수는 측면 쪽으로 이동해주면서 안쪽 공간을 더 나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카타르는 지속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에콰도르는 어떤 방식으로 수비해야 제일 베스트 방식이었을까요? 만약에 두 윙어가 라인에 좁혔다가 나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위치했으면 4-2-3-1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센터백을 1대1로 막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라인이 밑에 있다가 전진하기 때문에 최대한 투톱 조합이 한 명은 센터백을 견제해주고 다른 한 명이 원볼란치 선수를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 측면에서 수비가 1대1로 맞아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전환한다 해도 밑에 있던 선수가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윙어가 나와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윙어가 정말 나가야 할 타이밍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4-2 형태에서 수비가 조금 더 견고해지고 카타르가 겉에만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에콰도르는 어떤 점에서 카타르보다 더 결정적인 기회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에콰도르는 4-4-2 형태에서 선수들이 위치했지만 실제로는 변칙적인 백스리를 구축했습니다. 두 미드필더 중 멘데스가 주로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후방에서 3명의 선수를 구축했는데요. 백스리가 구축된 만큼 측면에 있는 풀백들은 높게 오버래핑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에콰도르는 낮은 지역으로 풀백들이 위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에스토피냐와 프레시아도는 히트맵을 보면 아군 진영에서 위치한 흔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게 위치하면 카타르는 3선 라인이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견제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3선 라인의 끝에 위치한 미드필더가 대각선으로 나오게 만들 때 에콰도르는 지속적으로 앞쪽으로 볼을 공급해주는 선택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볼을 넣어주면 에콰도르가 가져갈 수 있는 효과는 세컨드 볼이었습니다. 두 윙어는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힘 좋은 포워드들 덕분에 세컨드 볼을 공중볼에서 우위를 점하고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카타르가 보인 정적인 움직임 덕분에 에콰도르는 뒤에서 단순하게 넣어주는 볼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대각선으로 압박을 나갈 때 혹은 빌드업 하다가 미스가 날 경우
지속적으로 수비 라인과 3선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2선 공간이 넓게 열리는 경우 때문에 세컨드 볼도 쉽게 내주고 후방 공간이 쉽게 열렸습니다. 카타르가 이렇게 쉽게 내주는 가장 원초적인 원인은 수비 라인과 3선이 같이 이동해야지 3선만 움직이면 끝에 위치하는 선수가 상대 선수의 볼을 건들지 못하면 볼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에콰도르는 득점하고 나서 여유를 찾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4-4-2 형태에서 약점을 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에콰도르가 만든 변칙적인 백스리에 미드필더가 센터백에게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윙백이 풀백에게 압박하는 거리도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더 힘들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드컵 분석은 이 경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를 분석하고 업로드되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남겨주세요.